변수가 등장했을 때 재수생과 삼수생의 무서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네. 업자는 달라. 그러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잠 못 이루는 밤 오랜만에 저희가 또 새로운 게스트 분을 한 분 모셔서 왔는데요. 업로드가 너무 늦어진다는 주변 피드백을 많이 받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편집할 때 힘들어요. 맞아. 이런 얘기를 매번 하게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맞아요.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항상 그래. 이번에 뭐 편집 너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영상에 넣으면 다 드러내야 돼. 왜냐? 다음 주에 또 그렇게 할 거거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새로운 게스트 우측에 모셔왔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디자이너 연창우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그 시각 디자인 그리고 그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서 디자이너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보려고. 그쵸. 근데 지금 간단하게 소개하라고 해도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더 해야 되나요? 아니요, 좋습니다. 더 그러면은 지금 전공이 그럼 시각 디자인과를 넣으신 거죠? 네, 저는 시각 디자인과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혹시 왜 시각 디자인을 전공인지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일단 보통 디자인과 간 친구들이 입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디자인을 할지 순수 미술을 할지 이런 거 처음부터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저는 잘 디테일한 거 모르고 그림 좀 그리니까 이제 학원을 다녀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떤 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집에서도 그렇고 학원에서도 그렇고 순수 미술 너무 어렵다. 돈 벌기도 힘들고 그래서 디자인과를 그러다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순수 미술이라고 하면 네. 어떤 거예요? 과가 뭐가 있죠? 순수 미술. 회화과나 조각이나 조각. 뭐 도예나 예. 동양화나 뭐 이런 쪽이 이제 순수 미술이고 그럼 이제 디자인은 산업 디자인이나 시각 디자인 뭐 크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좀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패브릭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영상도 있을 거고 더 세분화가 요새 많이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뭐 패션, 시각, 산업 이렇게 크게만 나눠져 있었으면은 요즘 이제 더 세분화가 되는 추세죠. 그럼 뭐 이제 그 상품 디자인 이런 것도 있고 뭐 핸드폰 디자인 네네. 하는 사람도 있고 IT나 네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네. 이제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의 그쵸 크게는. 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시각 디자인을 지원한 이유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그 이제 순수 예술이 아닌 쪽에서 왜 시각 디자인을 그럼?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아직 스마트폰 같은 것도 이제 보급이 아직 안 됐을 때였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이런 모니터로 보는 세상이 더 많이 부각될 거다라고 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때는 실물로 뭔가 제품을 뽑아내는 디자인보다는 새로운 시대에는 이런 쪽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얕은 생각 그때는 깊게 고민한 건 아니었어요. 그 성적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됐고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원래 제일 가고 싶었던 과는 다타협에서 원래 처음 시작은 국민대학교 금속공예과였는데 바로 떨어져 버리고 거기는 사정없이 그러고 나서 그 수시가 떨어지면서 그 뒤에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면 성적 안에서 갈 수 있는 괜찮은 데를 찾다 보니 더 미래 전망도 있는 게 시각 디자인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각 디자인을 전공해서 네.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입시해서 들어가는 친구들은 과라기보다 학부의 개념으로 보통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영상이 있고 그러니까 광고가 있고 그리고 혹은 뭐 그래픽 디자인을 아티스트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좀 네. 있고 간혹. 그럼 이제 아까 하나씩 방금 얘기해 주셨던 거 좀 얘기를 해보면 영상 디자인이라고 하나요? 영상 디자인? 영상 디자인이라고 하진 않고 그냥 콘텐츠 아니다. 컨텐츠 제작자? 영상에도 너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선배 중에 잘 된 선배들은 네이버 간 사람도 있고 친한 후배들 중에 지금 카카오 페이지 일하는 친구도 있고 광고회사 제일기획 쪽에서 기획자로 아예 전환해가지고 디자인 안 하고 디자인을 아는 기획자가 더 약간 유리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길로 간 친구도 있고 아무래도 시각 디자인 해서 기본적으로는 웹이나 앱이 그걸 가장 많이 가는 길이고 그렇게 했을 때 끝에 있는 회사는 네이버 카카오가 제일 끝에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웹이나 앱 관련된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그렇죠.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가장 큰 회사는 네이버 카카오가 있죠. 시각 디자인 괜찮네요. 너도? 저도 원래 한때 디자인을 되게 이 말까지 안 할게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입시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시각 디자인을 내가 가야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실기도 준비할 거고 성적도 준비를 하잖아. 내신도 준비하고 그쵸. 수능 성적도 있고 실기도 준비할 건데 내가 디자이너로서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심한 때가 언제예요? 저는 고2 여름이었습니다. 고2 네. 여름. 왜냐면 이게 순수미술과랑 디자인과랑 지금도 그건 거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입시가 아예 달라요. 아 네. 그래요? 그때는 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네. 만화과를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쪽까지 입시가 다 틀려가지고 애초에 가장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고3이었어요. 고3 시작할 때. 나 대부분은 고2 때 그럼 이제 어떤 진로는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지 실기를 충분히 네네, 준비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아까 이제 순수예술하고 이게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게 다른가요? 준비하는 게? 예를 들면은 그림을 그리는 이제 도구도 틀리고 보통 음. 소묘라고 그 뭐랄까 만드는 거. 연필로 그림 그리는 거. 그거 조소죠? 죄송합니다. 그 디자인 안 하기 잘했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원 그리고. 그쵸 원 그리고 네. 조각상 그리고 연필로만 하는 게 이제 소묘고 그런 거를 놓고 수채화를 하는 게 또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은 그 순수 미술 쪽을 가는 거고 회화과나 뭐 그런 쪽을 보통 네네. 이렇게 해서 가고 그리고 이제 조소는 조소대로 또 따로 조각은 또 따로 있고 그 뒤에 이제 디자인과는 발상과 표현 뭐 사고의 전환 이런 식으로 어떤 주제를 쥐어주고 그거를 표현하는 식의 입시를 많이 하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네네. 가면은 그럼 학교마다 그 실기 그러니까 발상과 표현이라고 하면 주제가 해마다 다 다르고 네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오.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다 보니까 네. 결이라는 게 좀 있어요. 뭐 어떤 학교는 2개에서 3개의 단어를 이제 쥐어주고 그 단어를 조합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예시 단어가 한 5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2개를 뽑아서 그게 주제로 나와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2개를 보고 이제 그 다 50개는 미리 알 수가 있어서 이전에 있던 데이터들로 그거 가지고 이제 거기 계속 그 학교 준비한 애들은 그것만 이제 그걸 계속 조합해서 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하고 그러다 바뀌면요. 그러다 바뀌면은 그거는 이제 결국 본인 재량으로 참사. 거기다 사실 거기서 이제 변수가 등장했을 때 재수생과 삼수생의 무서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1년 더 그려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지금 얘기했던 학교를 제가 지원을 했고 제 양옆에 입시할 때 재수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단어가 못 봤던 단어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제가 시험 볼 때 실제로. 저는. 그래서 저는 약간 순간적으로 멘탈이 나가서 그게 아예 첫 입시 그거였고 가군.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하호호 떠들면서 이제 심지어 이 둘이 친구야. 둘이 막 얘기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여유롭고 나는 그때는 제일 가고 싶었던 학교였고 제일 집에서 가까웠고 그랬는데 이제 못 갔죠. 그래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고 그 뒤에 이제 멘탈 잡고 나군 다군을 점점점 잡아서 다군을 잘 봐서 다군에 있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1년 반 정도 준비를 한 건가요? 그쵸. 근데 학원은 고1 한 중반쯤에 이제 미술 실기 수업하다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이후부터는 미술 시간은 그냥 자습 시간인 학교였거든요. 사립학교에 공부 빡세게 하는 데였어서 저희 같은 때니까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 그랬는데. 저희도 비디오 보고 뭐 이랬어요. 그랬어요? 자습하는 시간. 굳이 미술하지 않는 시간. 네. 난 다 자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내내 자가지고. 이 수업이 그러다 보니까 미술 선생님이 되게 자부심 있는 분이셨거든요. 홍대 출신에 본인이 전시회도 옛날에 많이 했고 실기 좀 잘하는 친구들을 계속 눈여겨보고 제의를 했었어요. 이제. 미술 해보지 않겠냐. 네, 해보지 않겠냐. 소위 그림 좀 그리는 학생이셨겠네요. 저 좀 쳤죠. 좀 쳤다. 장난 아니었지. 업자는 달라. 그때는 너 좀 쳤다. 그때는 뭐 예를 들어서 주먹은 아니고 그림이나 뭐 이런 걸 하면은 그때까지는 잘하지라는 생각을 안 하다가 생각을 해봤더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미술 실기에서 점수가 낮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다 높은 점이나 그 뭐 사생대회 같은 것도 그냥 상 내본 받고. 적도 있고 네. 상도 받고 만들기나 그런 거 좋아했어서 최근에는 좀 이런 실기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발상과 표현 아직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미술학원 차린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발상과 표현은 지금도 한다. 근데 학교들이 원하는 방향은 좀 달라졌진 부분이 많다. 뭐 이게 제가 소문에 듣자면 그 옛날에 하던 아그리파 그리는 그게 없어진
소묘는 이제 거의 안 하죠. 근데 디자인과도 소묘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아예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묘과가 아예 없어진 거죠. 소묘과는 원래 없어요. 아 디자인 안 한 게 정말 잘했네요. 아니 제가 장담하건데 지금 이 장면이 우리 썸네일입니다. 방송이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나 진짜 이게 입시의 이름이 발성과 표현이고 발성과 표현과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소묘과 얘기를 한참 웃었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한번 끊고 가는데 아니 분명 지인 중에 소묘로 대학 갔다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대학을 소묘로는 가고 과는 이제 그런 거군요. 서양학과 뭐 그런 걸 가시지 않았을까. 제 무지함을 한번 돌아보면서 어쨌거나 이제 아까 하는 얘기를 마저 하면 그래서 발상과 표현이라는 이제 그런 정도는 남아 있고 그럼 요즘에 만약에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입시 미술하고 실제 디자인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입시 미술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손이 잘 그리는 게 좋긴 하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대학교에서 그림 평가하는 것도 봤을 때도 생각보다 아이디어는 공부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고 실제로 작업을 해봐야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라는 게 생기지 어떤 제품을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거랑 좀 결이 달라가지고 그 입시 미술에서 아이디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컵 같은 거나 뭐가 됐던 물건이 어떤 주제든 다 그려 넣을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자연물을 잘 그렸었고 동물이나 나무나 이런 거 잘 그려서 거의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뭘 잘 그리는지도 중요하니까 내가 잘 그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보통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붙었던 주제는 아이가 꿈꾸는 세상이었어요. 붙었던 친구들 중에서 과자집 헨젤과 그레텔처럼 만들어서 붙은 친구도 있고 저는 엄마의 품속이라고 생각을 해서 백조가 새끼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을 그려서 붙었고 사실 이건 너무 명확하게 구체적인 상황을 주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좀 1차원적으로 더 많이 나온 경향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단어적인 게 두 개가 완전 생뚱맞은 게 섞여 있으면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진짜 무궁무진할 수가 있죠. 그럼 미술학원이라는 곳들에서 이제 최근에는 다 어릴 때부터도 워낙 많이들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그래서 뭐 컵을 다르게 본다던가 뭐 확대와 뭐 축소와 왜곡을 하고 뭐 어떤 아이디어를 넣고 뭐 자기 심볼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가르쳐 준다는 게 예전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트레이닝하는 거 아닌가요? 고3 여름방학 이전까지는 트레이닝을 하고 고3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입시 기계형으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준비하는 학교가 이제 스카이처럼 이 디자인에도 3개 학교가 있거든요. 홍국서라고 하거든요. 홍국서. 홍대, 국민대, 서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너무 기계적으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대 같은 경우는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발로 그린 것 같아서 뽑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입시를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맞아요. 하고도 6년? 그쵸. 말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6년 됐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보다 더 깊게 들어간다? 제가 아무도 공감 못할 것 맞아요. 같아요. 그거 제가 모릅니다. 그리고 네.